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죽어도 돈 못 법니다. 장담할게요. 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오늘도 보조지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얘기 드릴 보조지표는 가장 기본적이고 저는 꽤 많이 쓰고 있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야이씨 그걸로 무슨 매매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지지와 저항은 진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매매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되는 지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지와 저항이 뭔지부터 일단 저번 시간처럼 한번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 흐름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거나 혹은 연속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격 및 가격대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속되지 않는다, 연속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격 및 가격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흐름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차트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다가 꺾일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 그런 경향이 보이는 자리, 그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지와 저항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와 저항은 앞쪽에서 변곡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사실. 변곡점. 그래서 전 이 변곡점이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가다가 변곡점 꺾이는 부분을 저희는 찾아야 돼요. 혹은 꺾였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해요. 그러면 오르고 있는 추세에서는 고점이 나왔을 때 변곡을 인지하고 숏을 때리겠죠, 아래로. 또 내려오다가 반대로 꺾여서 올라오는 변곡점, 바닥, 천장. 사실 저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닥 찾는 거, 천장 찾는 거. 이래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물론 중간에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하고 싶고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구간은 요 궁극적인 큰 파동의 변곡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이 지속되지 않거나 연속적인 경향이 보이지 않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지와 저항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만 잘 해도 수익이 난다. 딴 거 다 모르겠고 나 하나만 갖고 갈 거야. 저는 진짜로 정말로 다른 거 안 하고 지지와 저항만 쓸 겁니다. 자, 지지와 저항을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상승을 하다가 어느 선이 됐을 때 얘가 상승의 끝에서 꺾여서 내려오더라. 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가 어느 자리에서 반등을 받아서 같은 자리에서 꺾이더라. 전고점 근처. 그래서 전고점 근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전고점 근처에서 어느 가격대가 되면 계속 내려오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아, 여기에 어떤 가격적 저항선이 있구나. 그러면 이 가격적 저항선을 선으로 한번 그어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그어지는,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지지와 저항선이 되는 거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 상단에 있는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전 고점을 뛰어넘는 캔들이 나와요. 야, 뚫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돌파했다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라는 게 있죠. 매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돌파했다고 무조건 타시면 안 됩니다. 돌파하고 다시 내려와서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라인이 지지선이 되었을 때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아, 여기서 좀 지지를 받네 했을 때 매수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날 형님들이 이 지지저항을 무시하고 지지저항 뭐 의미 없다, 이거 해서 내가 돈 못 벌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맨날 돈 잃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저항 나왔어요? 저항 나왔어요? 저항이지. 여기 저항 한번 멈췄잖아. 전고점이잖아. 여기서 숏 때려요. 그것도 힘있게 때려요. 한 번은 저항 받겠지. 그리고 이빠이 숏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파가 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바로 손절. 근데 올라가는 줄 알고 손절 쳤더니 휩소 무빙 나와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나와요. 지지저항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최소 2번. 저는 솔직히 확인 매매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기는 한데, 여기에서 돌파가 나고 지지까지 확인한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매수의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하락 돌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튕기다가 위로 돌파 났으니까 이런 거지, 똑같은 패턴으로 위에 저항, 밑에 저항, 위에 저항, 밑에 저항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힘이 딸려서 결국 또 저항을 못 들었는데 밑에가 뚫리면 밑에 지지, 이건 보통 우리 리테스트라고 해요. 리테스트가 일어나고 또 이제 줄창 하락을 하는, 이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굉장한 전고점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에서 지지받고 박스에서 행보하다가 아래로 흐르면 한 파동이 다 나왔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요거 이제 활용하실 때는 돌파와 리테스트는 같이 움직여야 한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돌파하고 지지나 리테스트 없이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과감하게 놔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그려봤는데요. 처음에 단기 9점이 나왔어요. 근데 뭐 여기가 지지가 있었는지 저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쭉 저항을 받고 내려와요. 그래서 하단에서 어느 순간 멈췄고 다시 오른 걸 확인한 다음 꺾였을 때, 뭐 어딘가에서 저항을 받았겠죠. 저항 받아서 다시 꺾였어요.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지지를 받으면 여기 그래도 한 번 여기서 튕기는구나를 보고,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받는 게 좋냐, 저는 여기서 받지는 않습니다. 한 요쯤, 그리고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아요. 요 차이를 좀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끝에서 여기가 지지가 나왔던 끝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매수를 받아요. 그러면 손절은 어디서 나가겠어요? 기준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내가 여기 그 끝점에서 받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으려면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잡아야 돼요. 조금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요. 요 정도까지.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 문제가 뭐냐, 요런 휩소가 실매매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 정도 휩소를 줬다가 터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잡아서 요만큼 확실한 손절을 잡는 거랑 여기서 잡아가지고 요만큼 휩소까지 하면 손실이 엄청 커지죠. 요만큼 한 뭐 1% 손해볼 거를 한 3% 손해까지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덜 벌더라도 안전하게 꺾인 걸 확인하고 요쯤에서 타라. 그래야 만약에 첫 번째 이후 두 번째 지지 자리에서 본다고 하면 요렇게 요쯤에서 이제 진입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돌파를 못했죠. 돌파 못하고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저항 라인 끝까지 안 오고, 보통 실매매에서는 갈 놈들이면 한 절반쯤 내렸다가 절반에서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와, 이거 롱 힘이 세다, 올라가다가 끝까지 안 오고 여기서 올라간다 라고 해서 돌파 시에 똑같이 지지받으면 어떻게 돼요? 뚝배기가 터져요. 그죠? 뚝배기가 터집니다. 결국은 다시 이 안에서도 돌파하고 지지 받았을 때, 그리고 진짜 잘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런 전고점과 요 기존 패턴, 기존 파동 안에서의 무빙이 아니라 신고점 돌파할 때, 야 돌파했다 하고 매수세가 붙으면 쫙 올라갑니다. 전고점 돌파라는 거는 명확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전고 돌파하면 난 추격 때릴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표를 활용할 때도 저는 직관적이고 명확하고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시장에서 명확하게 롱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롱에 대한 컨펌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을 공통적으로 확인하라. 숏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개념에서 이런 자리들을 큰 돌파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불러요. 가격대 지지 저항이 있고 박스형 지지 저항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긴 하지만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가격은 일정 가격에서 계속 튕겨요. 이렇게 저희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가 요 부분 있죠. 아까 말했던 전고점을 돌파한 순간 어때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번 지지를 받은 자리, 그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려와서 지지를 못 받으면 쭉 흘러내리는 자리,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자리. 그리고 다시 상승장으로 갈 때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돌파했는데 지지라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살짝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라간 자리, 그리고 내려올 때도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려와서 한 번 지지를 받았다가 이 지지가 뚫리니까 쭉 흐른 자리, 그리고 다시 이 지지 라인이 돌파가 나니까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자리. 자, 그리고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과대낙폭으로 인해서 이제 스키지가 난 거라고 보면 되고, 이 봉을 제외하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지지받았다가 흘렀다가 다시 그 구간에 왔을 때 흐르고 났더니 리테스트하고 주르륵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지지 저항은 뚫리면 지지와 저항이 번갈아 가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뚫린 뒤로는 저항 라인이 되겠죠. 저항 올라탔지만 지지 못 받으면 추가 하락. 이렇게 이제 어떤 가격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지와 저항 중에서 가격대 지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박스권인데 사실 박스권과 가격대 지지 저항 좀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해요. 그냥 이 박스가 없다고 생각하면 요게 가격대 지지 저항이에요. 이 노란 라인이.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스를 쳐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숏 진입 라인, 그리고 손절 라인, 롱 진입 라인, 손절 라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구간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숏을 칠 수도 있지만 여기를 이탈해서 지지받으면 여기 무조건 손절 쳐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같은 기준선 하나지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잘 활용해야 한다. 이게 돌파가 난 다음에 지지를 받는 모양인지 돌파 휩소가 나와서 다시 들어올 것인지. 그래서 혹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박스권 기존에 어떤 지지를 받았던 여기 몸통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가 깨지자마자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내가 숏을 한번 진입해 볼 수는 있지만 이 라인이 뚫리고 지지를 받으면 손절해야 된다. 그래서 롱도 마찬가지. 진입 라인이자 동시에 손절 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빠른 판단을 통하고 많은 연습을 한 후에 매매할 때 사용해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 안에서는 보통 중단인 경우가 많아요. 요 라인이죠. 이렇게 중단 라인이 생긴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지지받고 여기서 못 올라타면 내려오고, 올라타서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상방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고 상방까지 가서, 근데 이제 뭐 여기는 흘러내리긴 했지만 손절 라인이 그럼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롱 받았을 때 손절 라인은 이쯤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판단을 하셔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야 이씨 지지저항이 다 계단식, 여기 뚫리면 여기고요, 저기 뚫리면 저기고요, 저기 뚫리면 저기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시면 그분들이 돈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을 이따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죽어도 돈 못 법니다. 장담할게요. 이렇게 다 끄시면 진짜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거를 같은 차트인데 제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라인들을 좀 그어봤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중요했던 자리들, 그리고 하단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 자,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꼬리가 아닌 몸통에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같은 구간에 같은 차트인데 얘는 15분 봉이고요, 얘는 1시간 봉이에요. 자, 15분 봉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작은 봉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그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지지와 저항은 큰 스케일에서 보고 실전 매매를 할 때, 실매매를 할 때 이 지지 저항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지지 저항 끄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큰 스케일에서 4시간 봉, 1시간 봉에서 몸통을 기준으로 마감한 자리를 보고 몸통들이 뭉쳐있는 구간, 몸통들이 저항받는 구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으셔야 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빨간 선을 보시면 전고점, 전저점이 있어요. 이 전고와 전저점 기준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 돌파 시 돌파 매매가 많이 붙고 전저점 돌파 시 추격 숏들이 많이 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하나씩은 좀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적어도 매매하는 단기적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매하셔야 그분들처럼 손실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 아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고 어떤 지표를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아기차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저희 오픈톡방이 있어요. 그 오픈톡방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